자, 지금 여러분들은요, 망하는 생윤, 성공하는 생윤 공부법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자, 나름 저 진짜 모범적인 교육과정에 밟아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수석 졸업하였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 통합교육과정으로 논문을 표절 없이, 표절 시비 없이 정확하게 통과를 해가지고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EBS 강의, 그 다음에 이제 인강의 1타 메가스터디 강의도 하였고, 그 다음에 수능, 논술, 입시, 참고서도 썼고, 뭐 모의고사도 출제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족보닷컴입니다.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내신 문제 유명한 곳이죠. 여기에 이제 내신 검토위원으로 또 이제 활동을 하였는데, 그때 족보닷컴의 내부 평가 저 S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모의고사입니다. 뭐 종로에 소속됐다 보니까는 이제 지금 종로 타이틀만 달아났는데, 요거 말고도 전국 모의고사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는 모의고사들 출제 경험을 하였고요.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는 믿고 따라오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제가 이 망생성생이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고 하면은, 저는 제 강의생의 90%는 재수생들 위주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거의. 그래서 제가 고3들이 어떻게 해서 재수를 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재수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4들이 어떻게 해서 고5나 고6이 되는지 라고 하는 걸 너무 많이 봐온 거라. 성공을 어떻게 하는지도 봤지만은 그만큼 실패를 어떻게 하는지 봤던 거죠. 그래서 나름 전문가, 실패 원인 분석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이제 삽질 파악하는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삽질들,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이 해야 할 수 있을 또는 할 가능성이 높은 거는 삽질들이 뭔지를 이제 너무너무 잘 아는 거라.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녹아 있는 강의가 이제 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주의해야 될 거, 수업 시간에 제가 존댓말 하는 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됩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제가 반말하는 거 세 귀 들으세요. 진짜 중요한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라고 하는 거, 제가 하라고 하는 거에 한 60%만 해도 여러분 뭐 1등급 만점만 내 지장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건 제발 하지 마. 적어도 내 강의 듣는 여러분들은 내 말 따라야 되지 않니? 그 얘기들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입시의 본질인데, 자, 주로 이제 고4들 가신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 고4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내가 고3 때 열심히 하지 않아서 망했어. 이제 고4 때 이제 나 열심히 할 거야. 이런 이제 아주 단순 무식한 접근법으로 고4를 준비를 해요. 자, 잘 얘들아. 국어가 중요하니 생리 중요하니? 당연히 국어 중요하지. 수학이 중요하니 생리 중요하니? 당연히 수학이 중요하겠지. 영어가 중요하니 생리 중요하니? 영어가 중요하다. 자, 님들아. 생리라고 생각하면 뭐하니? 사문한다 치자. 그러면 사문이 중요하니 생리 중요하니? 사문이 중요하다. 내용이 가장 적은 과목이 사문이 하지만 사문보다 더 내용 적은 게 생윤이에요. 사문 1시간 공부할 때 생윤 30번 공부하면 돼. 윤사 2시간 공부할 때 생윤 30번 공부하면 돼. 뭐 과탐 하나 사탐 하나입니까? 그것도 생윤입니까? 예. 과탐 1시간 공부할 때 생윤은요 10분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성적이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그런 과목이 생윤이야. 뭐 물론 예체능 중에는 이제 뭐니 생윤이 국어만큼 중요한 분들이 있긴 하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생윤이 국어만큼 중요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보기에 생윤에서 여러분 징징거리고 있으면은 여러분 생윤은 잘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입시는 망해요. 지금 생윤에서 징징거릴 때가 아니에요. 자, 근데 만약에 나는 다른 거는 퍼펙트한데 생윤만 문제가 돼. 그래서 진짜 생윤에 올인했어. 또는 뭐니 국어 다시 한번 공부하는데 역시 국어는 내 인생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국어 포기해서 수학 다시 한번 해보려 했는데 수학이 내 인생이 아닌 것 같아. 수학 포기해서 사문이야 통계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사문도 포기해서 그래서 내 인생에서는 입시 인생은 생님밖에 없어. 그렇게 가정 한번 해봅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입니다. 예. 올해 재수하면서 또는 고3 생활하면서 N수하면서 1억을 투자했는데 그중에 9천만 원을 생윤에 몰빵했습니다. 생윤 인강 강사는 다 들어보고요. 뭐 진짜 하루에 15시간 공부인데 그중에서 14시간 30분을 생에서 공부했다 치자. 그리고 올해 수능 생윤 점수입니다. 31점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니? 라고 내 현장에서 물어봐. 그러면 애들이죠. 일단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입니다. 좀 민감한 친구들, 좀 상상이 풍부한 친구들은 막 울먹울먹거려요. 나의 31점 나오면 되는 건 맞아? 예, 울먹울먹거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봤던 가장 솔직한 답변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남학생인데 이러더라고요. 딱 앉아가지고는 너 31점 나와서 기분 어떨 것 같아? 하니까는 이러더라고요. 이 친구는 선생님을 찾아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오이 순간 쫄았죠. 예. 근데 그럴만 하지. 그럴만 하지. 자, 그런데 잘 되십시오.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입시는 망하는 길로 방향을 설정이 된 거예요. 입시의 본질은 이게 아니에요. 질문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재수하고 있는 거, N수하고 있는 거 또는 고3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여기 적어놨죠? 등수입니까? 점수입니까? 그래, 등수잖아. 우리 흔히 말하는 상대평가라고.
다시 생윤 31점. 얘들아, 생윤 윤사 나눠지기 전에 이제 윤리입니다. 예, 윤리 1등급 컷. 1등급 컷이 몇 점까지 떨어졌냐면은 29점까지 떨어졌어요. 요게 사타운 같은 통틀 가지고 가장 1컷 낮았어. 그러니까 1컷 가장 낮은 게 윤리가 역사가 있고, 그래서 수능도 마찬가지죠. 수능도 이제 1컷 가장 낮은 게 윤리가 1컷 가장 낮게 만들었죠. 생윤이. 그래서 윤리입니다. 1컷이 29점이었어. 너 31점이 1등급이야. 100분이 꽤 괜찮을걸? 이게 입시라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해요. 재수하면서 또는 고3 생활하면서 이제 뭐 하니 점수 저 만점 받아야 돼요. 야, 1컷 29점짜리인데 만점 나올 것 같아? 1컷 29점이면 평가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너까지 게 윤리 알아? 그때는 뭡니까? 학생뿐만 아니라 강설 때 부둥켜 울었어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니 이거. 점수가 아니라니까. 점수 올리는 공부랑 등수 올리는 공부가 과연 같을까요? 비슷하면 공통점이 있긴 하겠죠. 근데 100% 일치한다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입니다. 올해 수능 생윤 42점 받고 우울해하고 있었는데 100분이 90점이었습니다. 1컷이 41이었거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뭡니까? 논술 최저 맞춰가지고 오늘 이제 합격했다고. 어떤 애 42점이면요. 망한 42점입니다. 어떤 애 42점이면요. 성공한 42점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줘야 될 게 뭐냐면은 남들 맞추는 건 맞춰야지 돼, 얘들아. 그리고 남들 틀리는 건 같이 틀려도 돼. 그리고 남들 틀리는 것 중에서 내가 한 문제 더 맞추면 그게 1등급이야. 별거 없어. 만점 마인드 버리라고. 나는 완벽하게 공부해가지고 만점 나와야지. 안 된다. 평가원이 어금니 딱 깨물고 너희들이 컨트를 알아? 너꺼지 게 롤스를 알아? 이래버리면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럼 틀려도 돼. 걱정하지 마. 알겠니? 자, 그래서 입시입니다. 항상 등수 마인드 고민하세요. 등수 마인드. 자, 이제 생윤에 좀 집중해 봅시다. 이 수능에서 생윤이죠. 만점자 비율에 따라서 이제 난이도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내 경쟁자들 중에서 어떤 애들이 고인물들일까라고 하는 건데, 제가 생윤 고인물 없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보시다시피 들쭉날쭉해요. 고인물이 있으면 나는 뭡니까? 시험이 어떻게 나온지 간에 일정하게 뭐가 있지 않겠니? 근데 생윤 그게 없어. 물론 다른 것도 별로 그렇게는 확인하기가 좀 힘들어. 제가 이런 통계표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제발 이거 하지 말라고. 다시 예측하지 말라고. 예측 예상을 하면은 합리적 근거가 쓰는데 합리적 근거 씁니까? 통계적 근거 씁니까? 이게 얘들아 뭐 생윤 올해 어떻게 될 것 같지? 보통 이제 입시에서 생윤은 퐁당퐁당이라고 하거든. 퐁 쉬었다가 당 어렸다가 퐁 쉬었다가 퐁 당 퐁 당당 퐁 당.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모르잖아. 그나마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성격상 이제 뭐니 1컷이 또는 만점자 비율이 정해지는데 생윤은 그런 게 없어. 한지도 없고요. 그 다음에 윤사입니다. 윤사 보십시오. 윤사. 퐁퐁 당당당 당 퐁퐁 당 퐁. 윤사는 심지어 자 4%가 넘어가면은 요게 이제 1컷 만점자죠. 만점이 1컷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처럼 11%가 넘어가면 뭡니까? 등급 블랭크, 2등급 블랭크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니? 한 개가 틀리면 2등급이 안 되고 3등급 되어버리는 그런 이제 역 같은 입시가 나오는데 뭐 윤사입니다.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난 10년 중에서 20%가 2등급 블랭크였는데 이거 누가 예상했습니까? 그래서 올해 수능 어떻게 될 것 같니? 이거 제발 하지 마시고요. 그냥 눈앞에 있는 네 공부에 신경 써. 뭐 예상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고개 콩 맞는 공부해야지 그 생각 하지 마. 예상이 안 맞는데 뭐 그게 콩 맞는 공부가 어디 있어. 그래서 예측 예상하지 말고 제발 눈앞에 하나하나 이제 뭡니까? 밟아 가시라고요. 선생님 저 수능 마음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기는 나도 모르지. 이충은 될 수도 있고 뭐 망한 줄 알았는데 안 망하고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 망하고 얘기하는 망하고 생각하라고. 망하기 전에 왜 생각하고 있냐고. 그래서 생윤입니다. 생윤. 약간 퐁당퐁당 기질이 있기는 한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어려워져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4점에서 2.9 잘 맞췄거든. 평가원이 조금 모험을 좀 한번 해봅니다. 0.8 이게 1컷 45점에서 어려웠어요. 그다음 뭡니까? 이렇게 지워지는 거라. 뭐 이거 누가 예상했었겠습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평가원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두 번이나 터져가지고 조심을 할 것 같아요. 생윤하고 윤사입니다. 조심할 것 같아요. 이 2등급 블랭크했던 뭐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윤리와 사사에서 2등급 블랭크 발생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갔지. 왜 언론에서도 별 관심 없어. 그렇지? 야 이게 국어나 수학 되었어 봐. 쿠데타 발생했어. 비상기에 걸렸다고 진짜. 윤사여서 파묻혔다고. 윤사여서. 근데 올해 사탐입니다. 사탐은 안 그래도 많은데 많은데 이거 생유에서 터지면은 사무에서 터지면은 문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조심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쉽게 내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예상하지 말고 그냥 눈앞에 공부에 집중하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능 만점자 비율. 요거는 이제 생윤 1컷 6평 9평 수능입니다. 14학년도부터 이제 25학년도까지 쭉 칸이 나와져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전년도 수능 가지고 했을 때 퐁당퐁당 기실 있긴 하지만 장담은 못한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육모 구모랑 수능의 연관성 눈에 보이시나요? 예. 16학년도 예, 47 받았다가 41점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예, 이때 특강 정말 잘 됐어요. 애들이 막 41점 처음 나오잖아요. 그때 막 부들부들 떨었다고 해. 부들부들. 그러다 보니 갑자기 수능입니다. 50 나와버린 거라. 나와가지고 또 뭡니까? 애들이 또 벙찌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뭔가 상당히 좀 이렇게 안정화되는 야 20학년도 참 괜찮지 않니? 이렇게 좀 안정화되는 요거는 50은 좀 아쉽고 그렇지? 안정화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해도 있고 23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24학년도 아니에요. 43, 44 나오다가 50 나와버리고 그렇죠? 예. 25학년도는 45, 47 나오다가 41 나와버리고. 그래서 이게 뭐 육모, 구모, 수능과의 어떤 연관성이라는 게 잘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시라고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뭔가 육모를 보고 수능 예측한다, 구모 수능 예측한다. 아, 글쎄요, 그게 될까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데, 자, 요거는 뭐냐면 생윤 상대평가라고 했잖아, 그렇지? 생윤 문제 중에 절반은 거의 쓰레기야. 자, 무슨 얘기니? 1것이 50, 그 다음에 41점까지 이렇게 이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정답률 80% 이상 되는 문제들, 정답률 80%면은 8등급도 맞춘다는 문제가 되잖아. 그렇지 않니? 요거는 1컷은 더 내려갔는데, 그렇죠? 예. 14, 그렇죠? 예. 또 15, 11, 11, 12, 11, 9, 12, 8. 대략적으로 한 50% 내외입니다. 8등급, 9등급도 맞추는 문제라니까 이거 틀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절반이야, 그렇지? 이런 파트 공부하고 맞췄다고 좋아하고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잘은 모르겠는데 한 60, 70% 이것도 다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좀 이제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쪽 파트를. 이제 남들은 틀리는 부분들. 요거 이제 공부 좀 해야 되고. 요 부분은 뭡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남들보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공도 중요하지만 뭔가 다른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 질적인 부분들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남들만큼 해가지고 또는 뭐니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맞출 수 있으면 그게 킬러가 될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킬러는 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해서 내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단순히 열심히 한다고 특히 고4들입니다. 고3 때 10개 외워가지고 킬러 못 풀었어요. 고4 때입니다. 10개 외우던 걸 20개 외워가지고 풀리면 그게 킬러가 될까? 안 돼요. 그런 거는 요런 데야. 중킬러야. 중킬러는 몇 개 더 외우면 풀려. 근데 킬러는 아니니까. 킬러는 암기량도 많아야 되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뭔가 더 해야 되는 게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뭐니?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인 양이 확보되면 된다. 근데 요거는 공부의 양뿐만 아니라 공부의 질적인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 바나나 특강 있지? 요거 채워주는 강의야. 다시 얘기합니다. 생활윤리입니다. 어렵든 쉽든 절반은 별 문제 없다. 다시 절반은 맞춰야 된다. 그리고 네가 공부를 한다면 요거까지. 그러면 한 15문제 내외예요. 좀 차이 있지만 15문제 내외로는 기본만 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인 거라. 그러니까 이거 맞추고 좋아하고 있으면 안 되고 나머지 이제 요걸 극복하기 위한 공부는 더 무언가를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좀 생윤의 어떤 모습들 좀 알고 그다음에 수능 안에서 생윤이 이런 이제 특징들 가진다는 걸 좀 알고 접근을 하셔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고 하면은 생윤이 수능 기준 했을 때 14학년도 그러니까 13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21학년도부터가 이제 3차야.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14에서 16학년도까지 3년 동안은 1차 생윤이었고 그다음에 17부터 20학년도까지는 2차 생윤이었고요. 예, 총 4년 있었죠. 그다음에 21학년도부터가 이제 3차 생윤됩니다. 그러면서 교과서 출판사도 지금 다양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도 살짝 바뀌긴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육 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전 거는 안 풀어도 된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얘네는 문제가 없어. 얘가 문제라고. 얘가. 그러면 잘 봐봐. 너네가 어려워하는 게 이쪽 주제라고. 그러니까 25학년도에서 5단율 높은 주제를 축하해 모았어요. 그럼 2차 생윤 때 있었어 없었어? 다 했었다니까. 1차 때도 있었어 있다니까는. 동양사상 25학년 때 있었고요. 정답은 안 좋았습니다. 1차 생윤 때 있었고요. 2차 생윤 때도 교육과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쪽 수능은 17학년도 수능 안 했을 뿐이지 뭐 6편이나 9편 또 나왔어요. 분배정이 계속 있고요. 로스 노지, 교정정의 사용제 계속 있고요. 환경윤리 계속 있고요.
시민불복종입니다. 2차 시민부터 있었습니다. 1차 시민 때 없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평화로입니다. 1차 때도 있고 2차 때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17수능은 안 나왔지만 6편, 9편 또 나온 게 있습니다. 해외 원조 계속 있고요. 사회 계약론이 뉴페이스야. 1, 2차 때는 사회 계약론 역할을 했던 게 니보어야. 지금 니보어가 사회 계약론하고 대체가 되면서 안 나오고 있는 중이긴 한데 니보어도 교육과제에 포함되어 있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할 말은 없어. 그러면 1, 2, 3차입니다. 예, 1, 2, 3차 중에서 교육과정 바뀌어가지고 영향 받는 건 사회계약론 하나밖에 없다니까는. 뭘 교육과정 바뀌었다고 저기 뭐니 이점은 볼 필요가 없대. 킬러 문제든 거의 다 중복되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 아니야? 80% 90%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50%, 30%, 20% 나오는 문제들. 그게 계속 되고 있는데 뭐가 바뀌었다고 안 푸는 거야. 그래서 잘 들으니? 다 풀어라. 다 풀어라. 선생님, 그러면 양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 좀 하면은 요까지는 안 봐도 돼. 여기 있는 문제들만 보면 돼. 5문제 내외 정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기출입니다. 예, 기출 다 봐라고. 알겠니? 부담된다고. 이게 부담된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입시 지금 시간 배분 조정이 잘못된 거죠. 국영수에 너무 허덕여가지고 이제 뭐가 되는 거니? 사탐할 시간이 없는 거지. 국수영에 허덕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그 뒷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공부할 때입니다. 처음 개념 공부할 때는 한 바퀴 다 돌려. 다시 기출 뭐 연도 상관없이 다 돌려. 다 돌리고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절반은 굳이 안 봐도 되겠구나. 나머지 한 절반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만 한 2번, 3번 A내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되니까는 결코 부담이 안 됩니다. 예, 이번 시간에 이제 뭐 전체적인 주의사항들 말씀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예습하는 법, 수업 듣는 법, 필기하는 법, 복습하는 법, 기출문제집 고르는 법, 그 다음에 쿼리 뭐 정하는 법 등등등등등 노트 필기하는 거 마찬가지 등등등등 좀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을 가져오서 여러분하고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생 선생님 계속되니까는 끝까지 공부 강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일타 같은 엔타 김준호였습니다.